간단히 하시랍니다. 간단히. 여기는 지금 2가 생략되어 있죠? 얘 16은 2의 4제곱이에요. 색깔 좀 달리 할까요? 얘는 2가 생략되어 있고 얘는 2의 4제곱이에요. 여기는 2의 제곱이고 얘는 2의 세제곱이고. 그러면 분모부터 먼저 써보면 우리가 이 루트가 표현되어 있는 표현식 거듭제곱식을 바꾸는 방식을 알고 있죠. 3이 6분의 4, 2의 6분의 4 플러스 1. 괜찮나요? 네. 여기는 2가 생략되어 있죠. 그럼 2에 2, 3은 6분의 2 플러스 이렇게 지워지고 얘는 2네요. 까지 괜찮나요? 네. 여기는 2의 6분의 1제곱, 얘는 2의 1제곱. 묶어낼 수 있는 게 있는지 봐야 돼요. 묶어낼 수 있는 게. 2의 6분의 1이면 약분시켜보자. 너무 귀찮으니까. 3분의 1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2의 1제곱은 3분의 3제곱으로 쓸게요. 얘는 2의 3분의 2제곱 플러스 2의 0제곱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냥 1로 쓸게요.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 위에서 밑에는 잠깐 놔두시고 얘는 2의 3분의 1제곱 얘는 2의 3분의 3제곱이죠. 그래서 2의 3분의 1제곱을 빼봐요. 그럼 얘는 1이 됐죠. 얘는 뭐가 될까요? 2의 3분의 2제곱이 되지 않을까요? 이 말 이해돼요? 헷갈리면 곱해봐 이렇게 다시. 얘랑 얘랑 곱하면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가 덧셈 되면서 이렇게 나올 테니까요.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2의 3분의 1제곱. 단 이렇게 써도 답인데 답에 루트가 있는 상태였으니까 웬만하면 문제 표현에 맞게 써주는 게 좋으니까 세제곱근 2 이렇게 써주면 좀 더 좋은 답이 되겠죠. 수비하는 건데 루트가 있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루트가 없는 게 우리한테는 좀 더 유리하니까 루트 없이 써봅시다. 자, 여기는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숫자고 첫 번째 2한테 물어보면 2는 2분의 1제곱이죠. 곱하기 3은 2, 3은 6분의 1제곱. 이게 A예요. B는 여기 2라는 미세는 3분의 1제곱이 들어가겠죠. 여기는 여기 2가 있으니까 3이 6분의 1제곱. C는 3에 3분의 1제곱 곱하기 여기 2가 생략되어 있고 3이 6분의 1제곱 이렇게 되네요. 근데 이제 문제가 2가 곱해져 2 위에 있는 지수랑 3 위에 있는 지수가 다 다르다 보니까 단순비가 좀 쉽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다 어쨌든 이 숫자들이 모두 다 양수인 거는 확실하니까 양수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거 괜찮죠. A와 B가 둘 다 양수일 때 A가 B보다 작고 B가 A보다 크다면 이걸 제곱시켜도 여전히 이쪽이 크죠. 그래서 이런 거 A를 n번 곱하고 B를 n번 곱해도 여전히 이쪽이 크다. 그럼 반대로 두 수가 양수일 때 거듭 제곱해서 이쪽이 크다면 거듭 제곱하기 전에도 여전히 이쪽이 크다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부등식 성질 이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얘도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숫자 전부에다가 지수를 보면 지수가 복잡해서 밑이 아니고 지수가 복잡해서 계산이 안 되니까 이 수 전체 6제곱합니다. 모두 다. 그럼 A의 6제곱은 내려가면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8, 9, 72가 되죠. B의 6제곱 내려가면서 2의 제곱 곱하기 3 4, 3, 12 C의 6제곱 3의 제곱 곱하기 2의 1제곱 18. 그럼 크기상 보면 지금 A, B, C가 모두 양수인데
6제곱해서 큰 게 6제곱하기 전에도 클 테니 가장 큰 거는 A, 그 다음은 C, 그 다음은 B 이런 순으로 크기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물론 문제 의도는 루트를 끼고 하라는 거이겠지만 뭐 굳이 뭐 대수 비교하는데 굳이 루트를 낄 필요 없으니까 저렇게 계산하시기 좀 더 유리합니다. 다른 문제요? 썼던 게 맞아요. 또요. 16쪽에 이건 맞아요? 네. 5-2의 1번 문제.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라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무시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저런 것들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 문제 풀 때 얘를 눈여겨 안 봤어도 푸는데 큰 지장이 없을 수는 있는데 앞으로 지수나 로그를 풀다 보면 어떤 단서가 달렸을 때는 신경 쓰고 과연 문제에 얼만큼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A가 양수, A는 1이 아닙니다. 그럼 미시 양수라는 뜻은 지수가 어떤 게 와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지수가 확장돼서 지수를 실수 범위까지 끌고 와도 된다는 뜻이니 여기 보니까 분수도 보이고 음수도 보여요. 결론은 지수 법칙을 쓰는데 큰 지장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풀어야 되는데 지수도 복잡한데 양쪽에 세제곱도 있죠. 근데 보안이 그나마 규칙성은 있어요. A의 3분의 2제곱과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으로 앞뒤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적당하게 치워납시다. 얘를 X라고 두시고 얘를 Y라고 둘게요. 그럼 식은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Y의 전체 세제곱이죠. 그럼 이거 뭐 우리가 전개법을 알잖아요.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플러스 3XY X 플러스 Y. 뒤는 플러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마이너스 Y. 잠깐만요. 이항한 게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되겠다. 됐죠? 네. 그럼 이제 지울 걸 지웁시다. 이거 분배하지 말 거랬다. 미안하다. 분배하지 말자. 묶으니까 묶지 말자. 묶으니까 더 헷갈리네. 그냥 분배합시다. 얘 분배하면 3x제곱 y 플러스 3xy제곱. 얘는 분배하면 마이너스 3x제곱 y 플러스 3xy제곱. 지우고 지웁시다. 이렇게 지워지고요. 다음 이렇게 지워지고요. 남은 건 2x 세제곱 플러스 6xy 제곱 이렇게 남아요. 괜찮죠? 자, 이제 집어넣을까요? 2 곱하기 a의 3분의 2제곱의 세제곱 플러스 6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의 제곱. 네, 이렇게 써졌겠죠? 이렇게 약분되겠네요. 그럼 a 제곱 남고 2a 제곱. 얘를 좀 정리해 볼까요? 여기만 6은 좀 이따 쓰고 여기만 정리해 봅시다. a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내려서 곱해지면 a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는 덧셈한다. 1. 이렇게 되겠네요. 간단히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17쪽의 3번 문제. 이것도 약간의 이제 치환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얘랑 연관을 짓기에는 지수가 좀 많이 안 맞아요. 3분의 1을 2분의 1을 만들려면 2분의 3을 곱해야 되거든요. 근데 2분의 3제곱을 우리가 따로 곱셈공식에 배우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직접 연결은 어렵습니다. 한번 거쳐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식에서 양변을 세제곱해 봅시다. 그럼 배운 대로 앞에 거 세제곱 x 플러스 뒤 거 세제곱 x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3 곱하기 앞에 거 제곱 x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뒤 거 x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플러스 3 곱하기 앞에 거 한 번 3분의 1제곱 곱하기 뒤 거 제곱 x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그게 4 64. 양쪽을 다 세제곱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 이거 계산하셔야 돼요.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는 덧셈 되죠.
그럼 플러스 3x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얘도 플러스 3x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그래서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3으로 묶어내고 x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1. 64. 여기 또 있죠? 4입니다, 이거. 3, 4, 12가 넘어가면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여기다 12를 빼면 42? 아니죠? 52?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근데 구하라는 건 얘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저거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x의 2분의 1제곱을 내가 만약 a로 둡시다. 그럼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a분의 1인 것 이해되실까요? 서로 역수 관계죠. 미수 같고 지수 절대값 같은데 부가 반대인 케이스는 역수를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럼 만약 얘를 양쪽을 제곱해 봅시다. 그러면 x의 2분의 1제곱의 제곱이면 x의 1제곱이고 걔는 a 제곱과 같고 x의 마이너스 1제곱을 제곱하면 x의 마이너스 1제곱 걔는 a 제곱분의 1과 같다. 이렇게까지 알아내네요. 그럼 이제 치환한 상태로 본다면 얘는 뭐랑 같으냐면 a 제곱 플러스 a 제곱분의 1의 값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뭘 구하라는 얘기죠? a 마이너스 a분의 1의 값이 얼마인지 이걸 찾으라는 얘기죠, 문제가. 얘랑 얘랑 같이 나온 식은 결국은 이거겠죠. a 마이너스 a분의 1 전체 제곱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에 뒤에 뭐가 보냐면 마이너스 2 곱셈공식 변형상 역수끼리 곱했으니까 이렇게 붙겠네요. 이 숫자를 집어넣죠. 그러니까 50이고 50에서 2 빼면 50이 됩니다. 그럼 제곱해서 50이 된 거니까 a 마이너스 a분의 1은 50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0. 근데 지금 x가 1보다 크잖아요. x가 1보다 커요. 여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거죠. x가 1보다 큰 수야. 양이에요, 음이에요, 이거? 양입니다. 앞이 더 커요. x가 1보다 크면 앞이 더 큽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x가 2 같은 거로 생각해봐. 그러면 x의 2분의 1제곱이죠. 2분의 1제곱은 루트를 말하는 겁니다. 2의 2분의 1제곱 루트 여기 1 생략돼 있잖아. 2분의 1. 그럼 x가 2이면 여기는 x의 2분의 1제곱은 루트 1을 말해요. 그럼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루트 2의 역수를 말하겠죠. 얘는 2분의 루트 2. 얘는 루트 2, 얘는 2분의 루트 2. 당연히 이쪽이 크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양수예요. 양수니까 음수는 버려서 여기다 루트 50만 쓰시되 루트 50은 5루트 2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뭘 구한 거죠? 이걸 구한 겁니다, 이거. 네, 지금 이 값을 구한 거예요.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네, 이걸 구하라는 뜻이었으니까. 다른 문제. 지수나 로그는 활용 문제들이 많아요. 실제로 우리 인간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활용 문제가 굉장히 많고 또 수능에도 저 활용 문제를 많이 물어봅니다. 또 어느 호수의 수면에서 빛의 세기를 I0 왜 저런 용어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기서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지금 과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런 표현이나 관계식은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를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를 I0 근데 밑으로 내려와서 그 수면 깊이가 나타나면 그 이 제로자 대신에 D를 써서 그 수면의 깊이를 써서 수면 D미터에서의 수면의 세기는 빛의 세기는 수면의 빛의 세기 곱하기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D가 성립할 때 여기서부터 잘 보시면 돼요. 누가 어디 자리에 들어갈지 잘 판단해야 되는데 호수에 수심이 5m인 곳에서의 빛의 세기는 수심이 17m인 곳에서의 빛의 세기의 몇 배입니까? 이 단어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간단한 예로 6은 2의 몇 배입니까? 몇 배예요? 3배잖아요? 근데 3배 표현할 때 2분의 6배라고 써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는 앞에 있는 게 분자라고 하고 는 뒤에 있는 게 분모로 가서 배수 처리된다는 게 일반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얘 I5죠? 5m에서 수심 여기 I17 I5는 I17의 몇 배입니까를 물어봤으니
문제에서 원하는 식은 I17분의 I5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I17분의 I5. I17은 여기다 뒤에다 17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럼 I0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써야 되죠. 아직 나온 게 없으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7. I5, D자리에 5를 대입하세요. I0 곱하기 2에 마이너스 4분의 5. 자, 이 값을 계산하면 이게 정답 몇 배가 된다는 얘기죠. 계산만 하시면 되는데 I0는 지워질 거고 같은 밑끼리 결론은 분수란 얘기는 나눗셈 한 겁니다. 이게 나눗셈이죠. 위의 사례를 나눈 거니까 같은 밑끼리 나눗셈 하면 미선 한 번 쓰고 분자 지수에서 분모의 지수를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2에 4분의 12 2의 세제곱 8배가 된다. 네, 이렇게 되는 딴 애들도 못 들었다 할까봐. 자, 여기는 연습 문제 과제로 드릴 테니까 과제로 푸시고 실력은 일단 시도는 났어요. 근데 이제 문제 양에 대비해서 파트 한 2개, 3개 모아서 같이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양 봐서 그때 바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풀어는 봐.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풀어는 봐야 되니까 풀어두시고 자, 로그로 갑시다. 처음 듣는 단어죠? 로그의 정의, A가 양수, A가 1이 아닐 때 이런 건 다 전제조건이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양수 N에 대해서 이것도 전제조건이죠. 양수여야 돼요, N이. A를 X번, 그러니까 양수이면서 1이 아닌 숫자죠. A는 양수이면서 1이 아닌 수. 그 수를 거듭 제곱했더니 양수 N이 나왔을 때를 만족하는 실수 X는 오직 하나가 존재하며 그 X를 구하기 위해 기호로 만든 게 이거다. 이거예요. 이랬을 때 이 표현법에 저 A를 N을 미수로 하는 N에 대한 로그라고 표현한다. 이때 이 N을 저 로그의 진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그는 로가리즘의 줄임말이다. 뭐 중요하지만 앞에 세 글자를 딴 거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저기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게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2를 3번 곱하면 당연히 우리가 8이 됨을 알고 있어요. 뭐 이 정도는 금방 알죠? 근데 2를 몇 번 처음부터 다시 2를 몇 번 곱하면 8이 됩니까? 그러면 그 x는 3임을 알아요, 우리가. 근데 이런 게 문제라는 얘기죠. 2를 몇 번 곱하면 위에서는 횟수로 정의되죠. 2를 몇 번 곱하면 8이 됩니까? 3번 곱하면 됩니다. 라는 횟수로 정의되는데 2를 y번만큼 거듭 제곱했더니 5가 됐어요. 그럼 이때는 횟수인가요? 횟수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2를 한 번 곱하면 2인데 2번 곱하면 4가 되고 3번 곱하면 8이 돼서 넘어와요. 그렇죠? 2를 2번 곱한 횟수. y는 2보다는 크지만 3번 곱한 얘가 8보다 작으니까 이 y라는 숫자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소수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횟수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이 수 자체가 하나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수를 규정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거 얼마냐는 거지.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학을 배운 사람들이 수가 있는 걸 아는데 걔를 정의할 수 없다 보면 이제 규칙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만들어내죠.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파이도 있고, 루트도 있고 이렇잖아요. 만들어내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 이 y를 정의하려면 앞으로는 이렇게 정의한다고 약속한 숫자에게 왜라고 물으면 안 돼요.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 이렇게 약속한 거니까 저렇게 앞으로 쓰기를 약속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건데 이 숫자를 밑을 2로 갖는 5에 대한 로그라고 해서 이렇게 씁니다. 로그 읽을 때는 로그 2의 5라고 불러요. 로그 2의 5. 이 2를 이 로그의 밑이라고 부르고 이 5는 이 로그의 진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조건이 있었죠? 처음에.
여기다 일반화시켜서 a를 x만큼 거듭 제곱했더니 이게 횟수가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a를 x만큼 거듭 제곱하면 b가 된다. 여기는 채로 n이라고 써놨네요. 네. n이 된다. 라고 약속했을 때는 이 약속된 기호에 따라서 표현법을 저 x는 그러면 어떤 숫자입니까? 그러면 밑을 a로 갖는 n에 대한 로그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써요. 물론 쓸 때부터 이렇게 뒤에서 쓰지는 않죠. 근데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썼는데 그 수를 로그 a의 n이라고 써줍니다. 그랬을 때 이 a를 이 로그의 밑이라 부르고 이 n을 저 로그의 진수라고 불러요. 처음에 정의할 때 이 로그를 정의하기 위해 썼던 이 지수의 규칙 자체에서 a가 뭐가 아니었냐면 1이 아니며 이 a는 양수였죠. 그럼 따라서 로그로 바꿨을 때 이 밑인 a도 1이 아닌 양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n도 위에 보면 양수 n에 대해서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 자체가 양수였기 때문에 이걸 로그를 취했을 때 이 진수도 양수여야 돼요. 따라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로그의 정의예요. 로그를 정의할 때 밑은 1이 아닌 양수이 되며 진수는 양수이다. 이게 로그의 조건입니다. 로그의 존재성이에요. 조건. 로그의 존재 조건. 밑은 1이 아닌 양수이며 진수는 양수일 때만 로그라는 기호를 쓸 수 있다라는 표현이죠. 아셨나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배울 때 좀 헷갈려요. 처음이니까. 그럼 3을 얼만큼 거듭 제곱하면 7이 되나요? 이렇게 됐을 때 이 x를 쓰시오 그러면 지수의 밑은 로그에도 밑이에요. 로그라고 쓰고 밑 3을 쓰고 진수 이 값이 나왔던 진수를 여기 옆에다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반대로 로그를 지수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서로 편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로그 3은 로그 7에 로그 5에 6 얘를 어떤 값이 존재한다. 이거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값을 b라고 합시다. 자, 얘를 지수로 바꾸시오. 그러면 로그의 밑은 지수에도 밑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 값이 있죠. 여기 표현에서 여기는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지금 x 3을 x만큼 거듭 제곱하면 7이 됐잖아요. 이거 밑이 됐고 이 결과물인 7이 진수로 왔기 때문에 이 로그에서도 이 진수가 실제로는 결과물이에요. 5를 얼마만큼 거듭 제곱하면 6이 됩니까? 근데 그 거듭 제곱한 수를 b라고 정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헷갈리니까 보통 선생님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로그의 밑은 지수도 밑이니까 밑을 써놓고 이렇게 물레방아 이렇게 돌리듯이 이렇게 돌려서 써라. 5의 b제곱은 답이 6이 나온다. 이렇게 뭐 기억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렇게 기억하셔서 왔다 갔다 서로 편하게 잘 쓰셔야 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한동안은 표기법에 대한 연습이 좀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게 좀 연습하시고 여기 중요하죠? 여기 아까 말했던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밑은 1이 아닌 양수, 그 다음에 진수는 양수만 취한다. 안 되는 이유는 아까 위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아니까. 밑을 1로 두지 않는 이유는 처음에 정의할 때부터 밑을 여기 a를 1로 두게 되면 1은 몇 번 곱해도 어차피 1이라 개념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데 구하겠다고 어떤 지수나 값을 정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n은 당연히 1일 수밖에 없고 x는 어떤 숫자든 다 하나의 값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의미 없어서 안 쓰는 거고. 그럼 밑이 양수인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밑을 양수로 만드는 이유는 잘 생각해봐. 앞뒤 소리가 지수 확장할 때 배웠잖아요. 밑이 양수가 되면 지수는 실수 전범위로 숫자를 확장해 쓸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있는 이 값에 지수를 모든 수를 대입하기 위하여 밑을 양수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양수를 거듭 제곱하면 답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법상, 약속상 이런 약속을 잡아뒀고 더불어 그래야 얘를 이렇게 y에 등시키면 지수 함수가 됩니다. 이 x가 실수 전범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정역이 만들어지는 지수의 값을 통해서 치역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함수 개념이 성립하기 때문에 굳이 그래서 이 밑을 양수로 지수 x를 실수로 확장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상 나올 수 없는 숫자들이 존재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밑에 꽤 중요한 표현들이 있는데 뒤에 나올 테니까 자 연습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값을 계산하시오. 1번 이거 좀 전에 했던 거죠. 로그를 아무래도 로그를 쓰는 것보다는 지수를 쓰는 게 우리한테 좀 아직은 유리해요. 표기법상 로그보다는 지수가 좀 더 편한 것도 사실이니까. 이런 거였죠. a를 x만큼 거듭 제곱하면 n이 됩니다. 얘를 로그로 바꾸면 저기 있는 x는 저 지수는 로그 a의 n과 같다. 이건 내 숫자 쓸 때 로그 쓸 때 로그 5의 3을 만약 쓴다고 칩시다. 그럼 로그 5의 3이면 이렇게 쓰면 약간 헷갈려요. 글씨를 쓸 때 가끔 이상하게 쓰는 이렇게 쓰는 애들도 있거든요. 이건 로그 53이고 근데 그럼 5를 어디다 써야 돼요? 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사람마다 달라요. 선생님 쓰는 방식 따라 조금씩 다른데 보통 로그의 밑은 이 로그라는 알파벳 좀 아래쪽에 배열되도록 되도록 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진수가 이 로그의 배열의 같은 라인에 이렇게 숫자가 좀 적당한 크기로 오다 보니까 이 3보다는 작으며 좀 밑에 내려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죠? 좀 작으면서 밑에 약간 그런 느낌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다 써주는 게 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그 밑과 진수가 구분이 되도록 쓰는 게 좋다. 자, 이렇습니다. 근데 가끔 선생님,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게 구분이 안 되게 쓰셔서 막 공부할 때마다 헷갈렸던 좀 기억이 나요. 어쨌든 보통 좀 구분되게 쓰는 게 좋다는 거고. 그럼 지금은 이런 표현이죠. 이 표현을 지수로 바꾸려면 밑 a를 x만큼 거듭 제곱하면 이렇게 n이 된다라고 뱅글뱅글 원처럼 돌리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밑 2를 중요한 건 밑이에요. 밑 2를 x만큼 거듭 제곱하면 16분의 1이 돼요. 2의 x제곱이 16분의 1인데 16분의 1은 2의 4제곱분의 1이고 분의 1이 붙었다는 얘기는 지수가 음수란 뜻이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됐죠? 여기도 이게 밑이에요. 밑을 이만큼 거듭 제곱하면 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루트 3을 4번 거듭 제곱하면 x가 되죠. 따라서 x는 9가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3번 x를 3분의 2만큼 거듭 제곱하면 20은 지웁시다. x를 밑을 이만큼 3분의 2만큼 거듭 제곱하면 이 값이 돼요. 25가. 근데 이 x를 구해야 되는데 나 이런 지수는 처리한 적이 없거든요. 3분의 2만큼 곱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곱하라는 얘기인지. 그래서 이럴 때 해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지수를 1로 바꿔야 x가 나오는 거니까 양변에 2분의 3제곱 이 지수의 역수 거듭 제곱합니다. 그럼 지수 이렇게 분배돼서 내려오겠죠? 그럼 x의 3분의 2분의 3을 곱하면 x의 1제곱 x가 남고 25는 5의 제곱이고 5의 제곱에 2분의 3제곱 한 거니까 이렇게 약분되고 5의 세제곱 125 x는 그래서 125가 된다. 4번 문제는 이게 로그에 로그가 붙었죠? 당황하지 마세요. 어쨌든 핵심은 얘가 밑이고 얘가 진수라는 거는 확실해요. 그럼 3을 마이너스 1만큼 거듭 제곱하면 진수가 복잡한 로그 형태를 떴지만 어쨌든 이 진수가 된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로그 8의 x가 됩니다. 괜찮겠죠? 자, 우리는 x를 구하는 거잖아요. x를. 그럼 다시 이 x를 구하기 위해서는 또 요 밑 8을 이만큼 거듭 제곱하면 x가 된다는 약속이었죠. 그래서 x는 여기서 8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면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그렇잖아요?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근데 8이 2의 세제곱. 3분의 1. 지수법칙 약분. x는 2. (5분) 쉬었다 합시다. 자, 밑과 진수 조건, 정의가 되도록 하는 x값을 구하시오.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죠.
정의되려면 밑은 1이 아닌 양수. 두 번째는 진수가 양수. 지금 1번 문제는 밑이 1이 아닌 양수인 걸 지금 눈으로 보면 확인할 수 있을 테고, 따라서 진수만 확인하면 되죠. x-3의 제곱이 양수이기 위한 x의 범위는 3이 아니면 되래요. 1번의 정답 x의 범위는 3이 아닌 모든 실수. 2번은 밑이 1이 아닌 양수. 1이 되면 안 되죠. 따라서 x는 5가 아닙니다. 동시에 양수 x-4가 0보다 크다.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될 테고, 진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가 0보다 커야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로 가지고 우리는 사이값을 문제를 풉니다. 그럼 1보다 크고 x는 5보다 작다. 자, 둘 다를 만족해야 돼요. 위에 있는 밑 조건도 만족, 여기는 진수 조건도 만족. 모두 만족해야 로그가 정의된다. 숫자는 1은 여기 있고요. 5는 여기 있고 4는 여기 있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조건은 x가 4보다는 크지만 계속 커지는 게 아니고 5는 안 되는 거고, 다시 5보다 크다. 여기가 밑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진수 조건은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공통 범위는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게 로그가 정의되는 조건. 자, 로그의 성질. 뭐 위처럼 단서가 달렸죠. 잘 보시면 a는 밑으로 처리되어 있고 밑에 로그를 쭉 쓴 결과를 보면 mn은 진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거는 그냥 로그의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밑이 1이 아닌 양수, mn은 진수이니 모두 다 양수가 돼야 된다. 자, 이랬을 때 1번 진수가 1인 로그는 0으로 표현되고 밑과 진수 같으면 그 로그 값은 1이 된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냥 써 있는 걸 보고 설명만 드릴게요. 로그 a의 1은 0. 이걸 이제 지수로 바꿔보세요. a를 0만큼 거듭 제곱하면 1이 된다. 그렇지 않나요? a가 0만 아니라면 이건 늘 성립하는 조건이니까. 그리고 로그 a의 a는 1이다. 얘도 밑 a를 1만큼 거듭 제곱하면 a가 된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 조건이다. 기억하실 때는 모든 로그가 정의된 후 진수가 1이 되면 그 로그 값은 무조건 0으로 귀결되고 밑과 진수 같으면 그 로그는 1이 된다 라는 표현을 기억하시고, 이번에 로그 a의 진수끼리 mn, 걔는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 이건 원래 지수를 변형해서 이 공식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지수에서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는 덧셈 한다. 그런 개념 있죠.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는 덧셈 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곱이 합으로 이렇게 쪼개진 느낌이 드는데 지수를 변형해서 만들어낸 거고,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는 만약에 진수가 2개 이상이었던 항에 곱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로그의 덧셈으로 이렇게 찢어져요. 로그의 합으로 찢어집니다. 로그 같은 밑 a를 가지고 있는 진수 m, 같은 밑 a를 가지고 있는 진수 n, 그들의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으로 찢어진다. 그럼 반대로 기억해야 되겠죠? 만약에 로그의 같은 밑의 로그에 덧셈이 표현되어 있으면 밑을 하나 취한 다음에 진수끼리는 서로 곱할 수 있는 거죠.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게 가능해요. 로그 2에 3 곱하기 더하기 로그 2에 7. 그럼 얘는 같은 밑에 로그의 덧셈이죠. 로그의 덧셈. 그럼 밑은 하나로 취한 다음에 진수끼리 곱해서 로그 2에 21 이렇게 써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거고, 나눗셈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잖아요. 같은 밑끼리 나눗셈 하면 진수끼리는 뺄셈을 한다. 그래서 나눗셈이 뺄셈으로 찢어지는 역할이 되는 거죠. 로그 a의 진수가 n분의 m. 얘는 로그 a의 분자 빼기 로그 a의 분모. 자, 이런 느낌으로 찢어집니다. 아셨죠? 마지막, 로그 위에 어떤 진수가 있는데 그 진수 위에 지수가 붙어 있으면 이 지수는
어떤 수의 거듭 제곱 있잖아요. 어떤 수의 거듭 제곱을 계산한 그 방식을 증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앞으로 떨어지면서 진수 위에 있는 지수는 로그 앞으로 떨어지면서 앞에 로그 앞에 있는 곱해 있는 개수와 곱해지며 나머지는 그냥 붙여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그 위에 진수 위의 지수는 로그 앞으로 떨어져 곱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거 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런 공식 처음 배웠을 때 좀 많이들 실수하는데 자꾸 저거 계산하라면 로그 A의 MN을 계산하라면 자꾸 로그 A의 M 곱하기 로그 A의 N으로 자꾸 곱셈으로 이어지는데 곱셈이 아니에요. 덧셈이에요. 얘도 로그 A의 N분의 M 이걸 계산하라면 자꾸 이렇게 이거를 붙여서 자꾸 로그를 분배를 하는데 분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의 뺄셈으로 가는 거지 이걸 붙여서 로그를 위아래 분모분에 나누어서 분배하는 저런 형태는 전혀 구조가 맞지 않는 거니까 이런 건 조심해라. 하지만 하면 안 된다. 주의사항이에요. 하지 마라. 제발 부탁이다. 그러니까 니네 선배들 자꾸 처음에 초반에 실수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조심하셔라. 라는 거고. 자, 밑에 밑변환. 여기는 문제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로그의 밑을 변환하는 겁니다. 변환. 바꾸겠다는 얘기죠. 굳이? 왜 굳이가 되냐면 원래 로그는 지수를 변형해서 표현이 지금 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교과로 본다면 지수를 변형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수가 단점이 지수를 가지고 있는 숫자의 단점이 뭐냐면 밑이 같지 않으면 이걸 계산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밑이 안 같으면 지수라도 같아야 되는데 지수마저도 틀리면 얘네들을 계산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그냥 이게 답이죠. 2의 A제곱, 3의 B제곱. 뭐 이 정도가 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를 변형해서 만들어낸 이런 계산법인 로그를 정리할 때 이게 같은 밑을 취했을 때가 계산이 쉬운데 같은 밑이 아니면 억지로 지수를 맞춰야 되고 지수도 맞춰지지 않으면 계산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불편한 게 많아요. 역시나 로그도 밑을 같이 만들면 계산이 쉬워지는데 서로 다른 밑의 계산은 실제로 계산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밑을 같이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쪽에서 배웠던 공식 보면 이런 거 있었죠. 같은 밑의 로그의 덧셈은 같은 밑의 로그의 곱셈과 같죠. 이렇게 진수를 곱셈한다. 로그 2의 8 이런 식으로. 결국 밑이 같아야 돼요. 뺄셈도 마찬가지고. 밑이 같아야 돼. 밑이 같아야 붙이거나 떨어뜨리거나 찍거나 할 수 있는데 밑이 같지 않은 로그들은 계산이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일반적으로 계산이 안 돼요. 같은 밑이 아니기 때문에 붙일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을 어떻게든 같게 만들고 싶은데 이런 거는 괜찮아. 플러스 로그 4의 9 뭐 이런 건 괜찮아요. 어쨌든 2와 4는 같은 밑은 아니지만 4를 2의 제곱의 형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배울 텐데 9는 3의 제곱이고 좀 이따 배울 거예요. 밑 위에 있는 지수는 로그 앞으로 떨어질 때 분모로 떨어지고 진수 위에 있는 지수는 로그 앞으로 떨어질 때 분자로 떨어져서 얘는 똑같이 로그 2의 3이 됩니다. 로그 4의 9와 로그 2의 3은 같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밑은 틀려 보이지만 거듭 제곱 처리해서 같이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아예 다른 종류의 밑 있죠. 2나 3이나 5나 7인 것들은 같이 가져갈 수 없는 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똑같은 밑으로 바꾸어는 과정이 필요한 거. 그걸 우리가 보통 로그의 밑변환 공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로그의 밑변환 공식이에요. 1번 공식이 1번 공식을 하면 2번 공식은 저절로 됩니다. 근데 1번 공식은 로그 A라는 밑과 B라는 진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 조건을 봤더니 밑이 A가 아니고 C가 필요해. 새로운 밑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밑이나 진수와 아무 관계없는 새로운 밑이 나한테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이 새로운 밑을 취하다 보면 로그 밑을 C로 취하고 밑을 C로 취하는 새로운 밑을 취하면 로그가 분수의 형태로 바뀌며 밑 A는 분모의 진수로 가게 되고 진수 B는 분자의 진수로 갑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로그 3에 뭐 2가 있어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조건에 로그 5가 어쩌고 나와요. 로그 5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밑을 다 5로 취해놨더라는 얘기죠. 그럼 나한테는 새로운 밑 5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2와 3은 밑 5와 아무 관계없기 때문에 새로운 밑 5를 취하게 되면 분수 형태로 만들어지고 분모자에 모두 다 로그 5가 취해집니다. 그 밑 3은 여기 진수로. 진수 2는 분자의 진수값으로 이렇게 변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밑 5를 취하도록 이 로그를 변환할 수 있다. 이게 밑변환 공식 1번식이에요. 1번을 알면 2번은 저절로 됩니다. 2번은 뭐 한 거냐면 이런 얘기거든요. 쓰기는 로그 3에 2를 써놨는데 나는 조건을 보니까 로그 밑이 3이 아닌 2가 필요해. 근데 2가 여기 진수에 있더라는 얘기죠. 진수에 쓰면 얘랑 얘랑을 맞바꿀 수 있어요. 맞바꾸면서 분의 1을 올리면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1번을 알면 2번은 저절로 되는 이유가 나한테 필요한 얘 로그인데 나한테 필요한 밑은 3이 아닌 2이기 때문에 새로운 밑 2를 취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분자도 새로운 밑 2를 취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밑 3은 분모의 진수가 되고 진수 2는 분자의 진수가 돼요. 쓰고 나서 보니 밑과 진수 같네요. 그럼 이 값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1번 내용을 적용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밑과 진수를 뒤바꾸면 뒤바꾼 상태 분의 1이 붙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좀 전에 설명했던 그거예요. 밑 위에 지수가 붙었고 진수 위에 지수가 붙어요. 그럼 얘는 밑 위에는 지수가 로그 앞으로 떨어지고 아까 1번에서 배웠던 앞쪽에서 배웠던 진수 위에는 지수도 로그 앞으로 떨어지는데 하나는 분모로 하나는 분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대표적인 얘가 여기 나와 있을 텐데 로그 아까 말한 4의 9 이런 거 로그 2의 제곱 3의 제곱 그럼 로그 밑 2, 밑 3, 진수 3은 남고 얘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2 얘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2 약분하면 로그 2의 3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 나무처럼 새로운 밑 5를 취해요. 그럼 밑 5 분모의 분자에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되죠. 이는 뒤바꾸면 분의 1이 생긴다. 이거 앞으로 떨어지고 밑 위에 있는 지수는 분모로 진수 위에 있는 지수는 분자로 이렇게 떨어져서 계산합니다. 계산법을 익히고 계신 거고 이건 아까 정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로그의 정의할 때 로그를 표현할 때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요. A를 얼만큼 거듭 제곱하면 B가 됩니까? 라는 약속할 때 저 X를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냐면 밑이 A인 B에 대한 로그 이렇게 쓰기로 했죠. 로그 A의 B라고 읽어주는데 결론은 이 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할 때는 여기 밑이 있어. 밑 A. 로그에도 밑이 있어. A.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A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A가 중요한 거고 여기 B가 중요해요. 여기는 A랑 여기는 B는 그러니까 밑에 표현되는 지수의 밑에 표현된 A랑 진수의 로그의 진수는 서로 자리가 맞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뀌면 이렇게 돼요. B가 밑으로 내려오고 로그 A 써지고 이 밑 A가 진수로 올라가고 근데 밑과 진수로 왔더니 이 값은 1이 되고 이거 B가 되고 이런 겁니다. 연습 3의 로그 3의 4 이렇게 되면 여기 밑 3과 이 진수 4는 서로 자리가 맞바뀔 수 있어요. 4 내려오고 밑으로 써지고 로그 3 써지고 위로 올라가면 3 이 값은 4의 1제곱 정답은 4 이렇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써먹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괜찮죠? 네. 표기법, 이런 계산법을 이제 익혀주시면 된다는 거고. 그리고 뭐 여기 마찬가지죠. 이거 두 개 자리 바꿔서 B의 로그 A의 A. 그래서 B의 로그 A의 A. 답은 B가 됐었고. 얘도 얘랑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저거는 이쁘게 이렇게 바꿨더니, 이렇게 됨에 따라 이 값이 1이라서 답은 B 이렇게 쓴 건데, 매번 저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3의 로그 2의 5,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3과 여기 있는 5의 위치가 맞바뀌는데, 맞바꿔도 사실 딱히 계산되는 건 없다는 얘기죠. 얘랑 뭐 딱히 거듭제곱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니까 이럴 때는 뭐 바꾸기만 했지만 딱히 더 이상 계산되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다. 얘랑 같은 수다. 이럴 수도 있고요. 4의 로그 2의 3 로그 2의 4. 근데 로그 2의 4는 로그 2의 2의 제곱이고, 진수 위에 있는 지수는 로그 앞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랬죠? 저는 2 곱하기 로그 2의 2이며, 로그 2의 2는 1이기 때문에 2 곱하기 1, 2가 돼서 지수가 2로 바뀌어요. 3의 제곱, 얘는 그래서 9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하나를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위에서부터 쭉 배웠던 로그의 계산법 있잖아요. 공식을 다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꾸고 해도 저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고, 또 바꾸는 과정에 맥락을 연습이 잘 안 돼 있거나 그러면 맥락을 못 짓는 거죠. 어떻게 변화하는 게 이 계산법이 쉽고 답이 빨리 나올까를 연습을 많이 해야 딱 보면, 아, 이건 이렇게 바꾸는 게 낫겠는데? 밑변환 쓰는 게 낫겠는데? 아니면 로그의 공식 예를 적용하는 게 낫겠는데? 빨리 판단이 되는데, 연습이 안 되면 그 판단이 이제 느리거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막 뱅뱅뱅뱅 돌다가 한참 만에 문제를 풀 수밖에 없으니까, 위에부터 쭉 오늘 배웠던 공식들은 확실히 집에 가서 연습을, 내가 딱 해드릴 게 없어요. 네가 연습해야 되는 거지 내가 연습하는 건 아니잖아. 구구단을 알려주지만 외우는 건 네가 해야 될 역할이니까, 처음에 배우는 수에 대한 수의 규칙, 그 다음 그 공식들은 여러분이 익히셔야 돼서 집에서 저런 계산을 귀찮아지지 마시고 좀 열심히 해두시고, 이것도 그래요. 여기 다 계산 문제라 딱히 선생님이 해드릴게 별로 없어요, 사실. 뭘 해드릴지. 이런 거나 한번 해볼까요? 그나마라도. 자, 1번. 로그 2의 9 곱하기 로그 3의 5 곱하기 로그 5의 루트 2를 계산하시오. 인데, 뭐, 계산법상이래요, 얘는. 로그 2의 9, 로그 3의 5, 로그 5의 루트 2. 가만히 있어봐. 이거를 적당히 얘는 밑변환 공식을 써도 되고, 아니면 적당히 계산해야 되는데, 어차피 밑변환 나중에 하긴 해야 되는데, 좀 정리해놓고 하는 게 좀 유리하니까 정리 좀 해놓을게요. 9는 3의 제곱이고, 로그 3의 5가 되고, 얘는 로그 5의 루트 2는 앞으로 항상 루트를 보면 밑 위에 지수가 2분의 1이 붙는 겁니다. 저걸 항상 익히세요. 루트 A, 얘는 A의 2분의 1 제곱. 이렇게 딱 익혀놔야 돼요. 바로. 그 얘는 앞으로 2가 떨어지죠? 2 곱하기 로그 2의 3. 곱하기 얘는 바꿀 거 없고요. 로그 3의 5. 곱하기 얘는 2분의 1 떨어지죠? 2분의 1 곱하기 로그 5의 2. 그럼 이게 여기 있는 어차피 곱셈이니까 여기 있는 유리수 끼리는 바로바로 계산이 되겠죠? 약분하면 1이라 없어지고 남은 건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5 곱하기 로그 5의 2. 이게 뭐지 근데? 그 다음부터는 딱히 로그와 로그의 곱셈은 배운 적이 없어요. 로그와 로그의 덧셈을 로그와 로그의 덧셈을 계산하면 하나의 로그의 밑을 붙인 다음에 진수끼리 더하라는 건 배웠지만, 로그와 로그를 직접 곱하는 공식은 안 배웠거든요. 아직 좀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책 보시면 로그와 로그를 곱하는 공식은 없어요. 그럼 이건 여기서 끝난 건가? 더 계산이 안 되는 건가? 어차피 얘도 하나의 숫자일 테고, 로그 2의 3은 무리수라는 하나의 수의 개념이겠죠. 그렇지? 2를 요만큼 거듭 제곱하면 3이 된다는 약속된 숫자예요, 이거. 맞죠? 2를 어떤 및 2를 이 숫자 크기만큼 거듭 제곱하면 답이 3이 된다는 약속된 무리수입니다. 어쨌든 얘도 숫자니까, 얘도 어쨌든 수니까
무리수 곱하기 무리수 곱하기 무리수니 어떤 무리수겠지 어련히 알아서 뭐 답 맞지 않아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답이라는 건 간단히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간단히 하는 게 정답인데 이건 더 간단히 할 수 있어서 그래요. 보나마나 답은 이제 1 이렇게 되겠죠. 왜 이게 왜 1인가요? 그러면 밑변환 공식을 써보는 거예요. 밑변환 공식. 여기 로그 2의 3, 로그 3의 5, 로그 5의 2 다 밑이 다 틀리죠? 근데 밑변환 공식으로 여기서는 아무거나 취해도 괜찮아요. 밑이 10인 로그, 좀 이따 이걸 배우는데 상용로그라고 하거든요. 10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괜찮아. 근데 그냥 새로운 밑을 취합시다. 다 대신에 얘도 모두 다 같은 밑을 취한다고 생각하고 그럼 그냥 밑 10을 취한다고 칩시다. 밑변환 로그 10의 2 분의 로그 10의 3 곱하기 얘는 로그 10의 3 로그 10의 3 분의 로그 10의 5 곱하기 로그 10의 5 로그 10의 2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약분이 돼요. 같은 숫자거든요. 이렇게 약분이 돼요. 같은 숫자입니다. 같은 숫자예요. 답은 1 이렇게 돼요. 딱히 대단히 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진수를 좀 정리해서 내려주고 유리수끼리 계산한 다음에 남아있는 로그를 썼더니 밑변환 써봤을 때 저러한 규칙으로 답이 계산되더라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런 거죠. 써놓고 나서 보니까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C의 A 만약 이렇게 숫자 세 개가 막 뱅글뱅글 돌면서 어떤 때는 밑, 어떤 때는 진수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있죠. 그럴 때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밑변환 써보면 뭐 새로운 밑을 뭐 K라는 밑을 취했다면 로그 K의 A 분의 로그 K의 B 곱하기 로그 K의 B 분의 로그 K의 C 곱하기 로그 K의 C 분의 로그 K의 A 이렇게 쓰다 보면 이렇게가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돼서 약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일이 쓰기 만약 귀찮다면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것도 괜찮죠. 여기 진수 밑이 같으네? 그럼 지워지는 거예요. 이런 규칙으로 지워져요. 새로운 밑을 취했지만 어쨌든 진수까지 같으니까 같은 로가 나와서 약분돼서 지워질 거란 거죠. 얘도 진수 밑 지우시고 남아있는 거를 붙이세요. 로그 A의 A 답은 1 이렇게. 자 그러다 보면 이런 계산도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A의 C 곱하기 B의 C 뭐 이렇게 계산하라면 여기 있는 진수와 여기 있는 밑은 약분되고 곱셈일 때는 약분되고 지워진다고 보고 새로운 로그를 만들 때 밑은 A고 진수는 C밖에 안 남았죠?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 더 붙여도 괜찮아요. 로그 C의 D 그럼 이렇게도 지워지겠죠. 로그 A의 남아있는 진수 D 뭐 이런 계산법을 익혀두시면 밑변환 일일이 다 하지 않아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고 자, 그러다 보면 이런 것도 뭐 눈에 보이죠. 3, 9, 이 진수, 이 밑 서로 연관성이 있는 숫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로그 앞에 거를 2의 3의 2분의 1 곱하기 로그 3의 제곱의 2 이렇게 내려줘요. 그러면 2분의 1이 앞으로 떨어지고 로그 2의 3 곱하기 얘도 진수 위에 있는 지수가 앞으로 그러니까 밑 위에 있는 지수가 앞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분모로 내려가요. 그럼 분자는 뭔가요? 1 생략돼 있잖아. 1이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로그 3의 2 이렇게. 그럼 2분의 1, 2분의 1 곱하면 4분의 1이 되고 4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2 없어지고 로그 2의 2 답은 1 4분의 1 네, 이렇게 빠르게 이런 것도 계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괜찮죠? 네. 이건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2로 바꾸시고 얘는 2의 제곱이 되고 얘는 5로 바꾸시고 5의 제곱이 되고 얘는 5 곱하기 5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여기는 1이 생략되어 있죠.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는 덧셈 되니까 2분의 3 얘는 로그 2로 얘는 로그 5로 바뀌어서 그냥 각자 계산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그래서 처리한 다음에 약분시키고 이제
남아있는 유리수끼리 곱하면 정답이다.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도 뭐 계산이죠. 그냥 지수를 먼저 처리해. 지수를 처리해서 계산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를 붙여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네. 2번 정도만 해볼까요? 여기. 2번 정도 보니까, 이거는 내가 처리 못하겠는데? 계산이 안 되잖아. 로그 3의 5가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계산할 수 없는 무리수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저 5와 혹시 9의 위치를 바꿔볼까? 왜? 3과 9는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플러스, 쟤도 로그 2의 7을 계산하기는 그렇거든요. 근데 7과 4를 만약 위치를 바꿀 수 있다면, 바꿀 수 있는 공식이 있으니까요. 바꿨다면, 및 2와 이 4는 관련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여기 5에, 이거 얼마였냐면, 9는 3의 제곱. 그럼 2가 앞으로 떨어지고, 로그 3의 3은 1이니까 2가 남고, 얘도 요 숫자는 4는 2의 제곱. 그럼 2가 앞으로 떨어지고, 로그 2의 2가 남죠. 이렇게. 25 플러스 49. 74.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좀 써먹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풀이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 지수로 풀어도 되고, 로그로 풀어도 돼요. 둘 다 가능합니다. 네, 둘 다 가능한데, 지금 일단 로그 파트니까. 일단 하나를 보여드리면 나머지 하나는 조절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1번을 봐드릴게요. 로그 5의 2가 A고, 로그 5의 3이 B예요. 근데 로그 5의 24를 AB로 나타내래. 로그 5의 24를 AB가 나오게 만든다는 뜻은 진수가 2나 3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24를 소인수분해야죠. 24안에 2와 3이 숨어 있을 테니까 5의 24 소인수분해보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자, 이제 찢습니다. 진수가 곱이죠. 그럼 얘를 어떻게 써야 돼요? 로그의 덧셈으로. 로그 5의 2의 세제곱 더하기 로그 5의 3. 이 3은 로그 앞으로 떨어지니까 3 곱하기 로그 5의 2 더하기 로그 5의 3. 자, 이래놓고 이제 문제를 보니까 이 값을 AB가 나오게 표현하라고 그랬으니 얘가 A고 얘가 B죠. 그래서 3A 플러스 B. 다음처럼 AB로 나타날 수 있는 관계식이 됩니다. 하셨나요? 2번이 좀 다르구나. 2번을 합시다. 2번까지. 로그 10에 2, A, 로그 10에 3, B. 근데 로그 20에 70이, 뭐가 달라졌죠? 밑이 달라졌어요. 앞에는 10이잖아. 근데 얘는 지금 20이거든? 그럼 지금 이렇게는 안 되나? 10 곱하기 2. 네, 이거는 해결법이 없어요. 밑 위에 있는 지수가 돼야 앞으로 떨어뜨리거든. 어쨌든 밀어낼 수 있는데 이렇게 곱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거를 앞으로 내보내거나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밑을 취해야 됩니다. 새로운 밑. 얘를 밑변환하라는 뜻이에요. 로그 20에 72를 밑변환. 어떤 밑이 나오도록? 다 조건이 10이잖아요. 밑 10에 맞춰서 밑변환해라. 그러면 밑변환 공식 로그 10을 쓴다. 그럼 분자도 로그 10이 있으며 분수 형태로 써진다. 이거 밑에 있는 20은 분모의 진수로, 진수에 있는 72는 분자의 진수로 쓴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 이제 1번을 위아래 두 번 하는 겁니다. 20을 소인수분 해보면 20은 2의 제곱 곱하기 3, 5. 72는 8 곱하기 9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진수가 곱셈이네요. 로그를 찢습니다. 그러면 로그 10의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10의 5. 분자도 찢어요. 로그 10의 2의 세제곱 더하기 로그 10의 3의 제곱. 그러면 앞으로 떨어뜨리면 2 곱하기 로그 10의 2 플러스 로그 10의 5. 얘는 앞으로 떨어뜨리면 3 곱하기 로그 10의 2 플러스 2 곱하기 로그 10의 3. 바꿔 쓰면 2a 플러스 5를 계산해야 되네요. 5를 계산, 잠깐만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2a 플러스 한 다음에 요 위에 것만 3a 플러스 2b. 자, 남은 건 이제 로그 10의 5거든요.
그럼 로그 10의 5는 딱히 바꿀 게 없고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까? 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답인가요? 아니요. 보기에 답 보시면, 이건 보기 문제는 아니지만, 답 찾아보시면 이게 답이 아니에요. 이게 답이 아니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건 없는데 좀 더 간단히 할 수 있는 숫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를 존재할 수 있어요. 미 10인 상태에서 진수가 5 나오잖아? 그럼 이건 거의 공식을 외우다시피 해야 되는데 약간 처음에는 저렇게 한다고요? 약간 억지성이 보이지만 익히셔야 되는 숫자입니다. 너무 자주 나와서. 5는 2분의 10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약분하면 5가 되니까. 그 다음에 진수가 나눗셈이네? 그럼 진수가 나눗셈이면 같은 로그의 뺄셈으로 쓸 수 있죠. 분자 빼기 로그 10의 분모 이렇게. 근데 로그 10의 10은 1이죠. 뒤에는 10의 A는 A라고 써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써야 돼요. 2A 플러스 이게 1 마이너스 A. 분자는 3A 플러스 2B. 답은 A 플러스 1분의 3A 플러스 2B. 이렇게 깔끔하게 A, B로 표현할 수 있는 식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 오히려 사실은 이 구조에서 밑변환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걔도 중요한데 사실은 여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물론 처음에만 익히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보면 로그 10의 5. 로그 10의 5는 뭐라고요? 로그 10의 5는 외우세요. 1 마이너스 로그 10의 2 이렇게 외우시는 게 나아요. 이런 과정 거쳐서 이렇게 써지니까. 이 답은 로그 10의 5는 1 마이너스 로그 10의 2랑 같다. 1 마이너스 로그 10의 2. 너무 자주 나오니까 외우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상 더 뒤까지 마무리 못할 것 같으니까요. 요 뒤는 다음 시간에 친구들 오면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